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회장님, 조양호 회장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에서 8년 동안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항공은 너무나 가난했고 비행기도 변변한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서 전세로 빌려오고 그리고 낡은 비행기를 사오고 그렇게 대한항공이 한참 도약을 하던 발전을 하던 그 시기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8년 타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한항공 들어갔을 때에 외국에서는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은 한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유럽 같은 데 가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시아에 그런 나라도 있었냐, 우리는 일본도 알고 차이나 중국도 알았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 지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거치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까지 거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 발전을 위하여 조양호 회장님은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이 바뀔 때에 이 정권은 분명히 대한항공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부대와 함께 대한항공 앞에서 언론 쓰레기들과 문정권이 대한항공을 박살내기 위해서 온갖 음해를 할 때에 저는 대한항공을 해체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코 그 언론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조연아 상무, 조현민 부사장 같은 사람들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한항공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호락호락하니 우리처럼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그 대한항공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인했기 때문에, 강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전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서비스로는 전 세계 1위 하는 항공사였습니다. 그 조그만한 나라, 그 조그만한 항공사를 조중훈 회장님께 박정희 대통령이 억지로 대한항공 그 공사를 맡겼고, 그리고 조중훈 회장님을 거치고 조중근 사장님을 거치고 그리고 조양호 회장님을 거쳐서 이 나라가 대한항공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민국 대사관은 없었어도 대한항공에 대리점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중동도 많이 다녀보셨을 것이고 전 세계 산업 유권이 되어서 전 세계를 삼성, LG 가방을 들고 세일즈를 하러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공사, 전 세계 비행기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대한항공 날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바다를 누비는 한진 마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정말 부풀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대한민국이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였는데 그 50년 전쟁 폐허로 인하여 망했던 그 나라를 일으킨 것이 바로 대한항공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리고 조양호 회장님이시며 이병철 회장님이시며 김호중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적으로 삼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한항공을 지금 분리를 시키고 다른 나라에 맡기고 그 중공 같은 나라에 그 기술을 빼내주고 그리고 다른 항공사에다가 그 기술을 넘기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보면서 우리는 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항공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항공은 바로 대한민국과 같은 역사이며 대한민국이 죽는 그날 대한항공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살려야 하고 삼성도 살려야 하고 대한항공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갖고 싶으시죠? 재벌 미워하지 마세요. 재벌들을 미워하고 재벌들을 해체하면 당신들은 편의점 골목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골목에서 생선이나 튀기고 그리고 치킨이나 튀기면서 평생을 찌질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요. 그리고 삼성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노조 만들고 그 나라 그 항공사 그 기업을 못살게 굴죠. 그것은 모두가 자기 하는 짓들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대한항공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나라들을 나를 구경시켜 주었고, 나는 정말 촌딱 같은 대구 출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지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이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너무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붕괴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에 대해서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권은 평생 데모만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도둑질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리고 벽돌 보도블록 깨서 데모만 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것 도둑질만 했던 것들이 정권마저 도둑질해서 대통령도 도둑질하고 장관들도 도둑놈들만 앉혀놓고 헌법재판관들도 도둑년 놈들만 앉혀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지나가시는 젊은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문재인 아직도 대깨문입니까? 대가리가 깨져봐야지 문재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대깨문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촛불 들었던 분들 회개하시고 태극기 들고 나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틀딱이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자기 태극기 들고 자기가 촛불 들었던 거 회개하고 뛰쳐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삼성 바로 세워야 하고 대한항공 바로 세워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영웅들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양호 회장님 이제 연세 7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70세 넘으신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분은 너무나 젊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영웅을 너무나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사가 어떻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조현민, 조현아, 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항공 주인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한항공은 오너 그 사람들이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짐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문재인이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깨달으십시오. 대한항공은 여러분들 것이고 삼성도 여러분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주지 않습니다. 용돈 몇십만원, 이재명이처럼 몇백만원 지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판 쳐놓을 겁니다. 그 돈 몇 푼에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짓에서 깨어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일어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태극기를 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